한번 보자 이 말이야. 얼마나 썩었냐? 엊그제 6월 6일 날 흔들린 정의의 저울 양승태와 사법부의 추락. 2025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예전에 했던 방송을 다시 쭉 풀어서 엊그제 해줬어요. 내가 그걸 다 봤어. 얼마나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는지 바로 양승태와 사법부가 어떻게 추락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건데 다시 그렇게 찝으로 만들어서 해줬어요. 근데 얘네들이 MBC가 왜 그렇게 하나 봤더니 요걸 하고 싶은가 요거. 실내죄로 대법원이 선택적 정의. 내일 밤 11시에 방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드러난 사법부의 실체. 미리 보기. 여기 트레일러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이거 꼭 보세요. 이 조희대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가 잘 드러날 겁니다. 아마 내일 11시에 방송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한번 봅시다. 여기 트레일러 틀어드립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모든 방식이 다 이례적이었고 전격적이고 9일 만에 초고속으로 진행이 됐고 2005년에 시작했으니까 그 전부터 다니셨으니까 20년 넘었을 거예요. 아버님 재판이 그러니까 20년에 시작해서 2005년에 시작해서 2025년인데 20년 동안 뭐야? 재판이 안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재판은 9일 만에 끝내버려요. 미친놈이죠 이게.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봅시다. 는 편안한 곳에 가서 마음 편히 쉬십시오. 아주 높은 품질의 사법 서비스를 기대조차 할 수 없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법원이 이 정도 수준인가.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거다. 내일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양승태 대법원 시절과 이 조희대의 대법원 시절이 얼마나 이 법원이 부패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가만두면 안 돼요. 허가받지 않는 범죄 집단입니다. 검찰은 허가를 받았죠.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 거 수사하라고. 그 지멋대로 해서 허가받은 범죄 집단인데 사법부는 그렇게 하라고 해준 적이 없어요. 허가받지 않은 거예요. 얘는. 더 큰 범죄죠. 이 조희대는 어떤 식으로든지 처벌받아야 될 겁니다. 거기 9명의 대법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판사들의 부패 원인이 뭐냐 도대체. 어쩌다가 사법부가 허가받은 범죄 조직처럼 변했는가. 검찰처럼 변한 거죠.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합니다. 삼권 분립의 논리를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나눠서 삼권 분립은 손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미친놈들이. 이건 절대적 진리가 아니야. 국민에게 봉사하라고 만들어진 국가 조직일 뿐인 거예요. 정부 조직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계시가 아니야. 이거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야. 내가 그거를 안 거는 그래서 내 딸한테 연락해 본 거야. 그 사위한테도.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사위한테 말이 잘 안 통해. 그래서 딸한테 물어봐. 아니야. 아빠 여기는 대법원이 없어. 대법원이 없어. 대법원이 2021세기 최근에 와서 2009년인가 뭐 언제 만들었어. 대법원이 없어. 그런데 대법원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냥 상원의원들이 이 법조인 그 그룹이 있어. 상원의원이 법조인 그룹에 와서 그 사람들이 판결해. 그러면 그게 대법원이 판결하는 거나 최종심이 돼버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 나중에 이제 그게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정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그것도 2009년인가 뭐 하여튼 21세기 들어서 대법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국민이 뭐 그걸 뭐 그렇게 그 판결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엉터리 판결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는
재판인 거예요. 재판인 결과가 공정하면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법부가 독립됐냐 독립 안 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삼권 분립의 논리는 헛개비 같은 거예요. 헛개비.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이 엉터리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문제는 판결이 공정해야 되죠. 누가 보더라도 그럴 수 있어야 될 거잖아. 아니 800원 대법관이 있잖아. 800원짜리 대법관. 2,400원짜리 대법관이 있다고 지금 우리나라에. 2,400원 그러면 대법관이 안 됐다. 이런 놈이 거기 가서 대법관이라고 앉아있다니까 지금. 이게 나라냐고 이게. 이게 국회에서 인준해줬으니 그렇게 된 거 아니야. 판사들이 사법부라는 성체를 짓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쑥덕공론을 하고 있음에도 정치인들은 이 사실을 직시하지 못해서 법원 조직을 창조적 파괴의 정신으로 개혁하지 않았다는 거야. 창조적 파괴가 뭐예요? 슌페터가 얘기한 거지. 요세프 슌페터. 이 위대한 경제학자이자 문명사가이기도 하고 역사도 관련이 있고 철학도 관련이 있는 뭐 천재적인 인물들이에요. 다 이 슌페터니 케인즈니 뭐 이런 사람들. 기업가 정신으로 창조적 파괴를 해야 문명이 발전한다는 거야.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문명의 발전이 창조적 파괴 없이는 이 자본주의 체계가 계속 나갈 수 없다는 거야. 칼 막스 말대로 자본주의 체계는 그 내부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스스로 붕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슌페터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체적인 창조적 파괴에 의해서 계속 갈 거라고 봤다고. 우리 자본주의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본 거지. 어떨 경우에 무너지지 않느냐 자본주의가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창조적 파괴가 계속될 때 계속 자본주의 체제는 유지 발전하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자들이 슌페터를 인용하는 거예요. 계속 기업가 정신에 의한 창조적 파괴, 슌페테리안이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슌페테리안이에요.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창조적 파괴를 이룩해 가는 사람. 이재명도 같은 쪽에 속하죠. 나는 학문적으로 그것을 경영학자로서 학문적으로 한 것이지만 이재명은 실무에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터득한 거야.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엔터프레너십에 의해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사법부가 창조적으로 파괴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이 사법부는 절대로 그대로 두면 안 되는 조직이란 말이야. 그래서 국민의식 속에 위대한 민주주의와 근대화의 기본 공식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 자체가 없어요. 법원 조직이 저렇게 썩었는데도 이걸 어떻게 해야 저걸 바꿀지 모르겠네. 대법관 30명 늘린다. 이런 얄팍한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국민이 도대체 사법부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야. 모르는 거지. 왜? 민주주의가 뭔지 근대화가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법원 조직 어떻게 할 것인가? 모르지. 대법관 많이 늘린다. 이런 얄팍한 수작만 하니까 이리 공격하고 저리 공격하니까 뭐 어떻게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안 되고 큰 틀을 알아야 된다. 큰 틀. 큰 틀. 큰 틀이 뭐냐? 판사들을 일반 국민과 다른 특수계급이나 특별히 우월한 인종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시민의식이 국가 경영을 사법부에 종속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사법 만능주의로 타락했다는 거야. 정치인들이 해결할 것을 가서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뭘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정치인이 법원 밑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뚱신 같은 놈들이지.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될 거를 다 가서 그 법원에 가서 심판을 받고 있어.
그래 가서 판사들 밑에서 이게 이 싹싹 빌구면서 뭘 하고 있어. 아니 바보 아니야? 지들이 이걸 민주화시키면 되는 건데 그럼 판사들이 부패하지. 우리가 지금 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 검사들도 하는데 판사들이 안 하겠어? 완전히 특별한 종족, 자기는 귀족 계급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멋대로 판결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이 더럽고 부패한 사법부를 왜 그냥 두고 있냐 이 말이야. 지금까지.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야? 우리 사법부의 역사에서 권력의 개처럼 판결했던 흑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더러운 역사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 조희대, 지규현, 한성진, 이재권 이런 판사들이 권력의 떡고물을 뜯어먹으면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는 구조와 시스템이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론적 사고를 못하니까 대법관 몇십 명으로 늘리자 이따위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늘려야지. 이제 늘릴 걸 얘기해.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 왜 30명인지 왜 100명인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했어야 근거가 있잖아. 30명은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큰 틀을 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30명으로 가고 그다음에 얼마로 가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어떻게 짜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빅피처가 있을 거 아니야.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까지 어떻게 가겠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놈들이 지금 민주당 똑같아 의원들. 국힘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뭐 인간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거기 몇 놈 빼놓으면 다 이 버러지 같은 놈들이야. 그 민주당 애들도 정치하는 애들이 거기 법률가들이 얼마나 많아. 얘네들이 다 판사, 검사, 변호사 하다가 나와가지고 거기 해가지고 아니 우리의 사법제도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30명 얘기 나오고 100명 얘기가 나오는 거야. 판사들의 부패 원인이 뭐냐. 부패한 원인이 뭐냐. 어쩌다 사법부가 허가받은 범죄 조직처럼 검찰처럼 변했냐. 검찰보다 훨씬 더 부패했어요. 이재명은 아주 겸손하게 이거 몇 명 판사들이 그렇게 잘못된 경우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 다 존경받을 그 판사들이다. 정상적인 판사들이다.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유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해. 몇 사람들이 문제다.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언어로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모든 판사가 다 썩었습니다. 모든 판사가 다 썩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규현이 같은 놈이 있고 조희대 같은 놈이 있고 한성진 같은 놈이 판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가 없어요. 맞으면 정화기가 없단 말이야. 조직에 정화기가 없는 조직에는 그 조직은 전체가 다 썩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조희대 사법부 자체 내에서 정화할 수 있어요? 지규현이 정화 못합니다. 한성진이 정화됩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썩은 거예요. 왜? 정화 장치가 없잖아. 필터링이 없어. 썩은 거지 다 썩은 거지. 그게 어떻게 누구는 썩고 누구는 안 썩고 이걸 가릴 수가 없어. 어디서 썩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됐다 그러면 즉시 징계 처분하고 잡아내서 퇴출시키고 하는 조직적 메커니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잖아 법원 내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다 썩은 거지. 썩은 내가 풀풀 나는데 썩은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부패한 것을 도려내고 자기 정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직론적 사고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부패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제왕적 대법원장.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봤잖아. 윤석열이 뭐 하려고 그러는데 뭐 성공한 거 있어? 하나도 성공한 거 없어. 지 뜻대로 된 게 없어요. 국회에서 다 막았습니다. 시민들이 드러나서 다 막았어요. 국회가 못해? 그럼 시민들이 나와서 그 빛의 혁명으로 다 쓸어버렸어요.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6개월이라는 시간을 걸렸을 뿐이지. 그런데 대법원장은 저 엉뚱한 짓을 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이제 수사해야 됩니다. 제왕적 대법원장이야. 내가 왜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지 그 뒤에서 말할 거예요. 법원 행정처라는 괴물 조직이 사법 선진국에는 없습니다. 이런 조직이 없어요. 동종교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종교배는 생물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물학적인 동종교배가 일어나면 유전적 다양성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뭐가 돼요? 그 유전자의 다양성이 확 줄어들면서 외부 환경 변화나 또는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종교배를 못하게 돼 있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동종교배를 하게 되면 열성 유전병을 발현시킬 가능성을 확 높입니다. 그래서 희귀병이 나잖아요. 유전병에 속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나면 인간의 경우에는 이제 혈우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리고 기형이 나타나고 그래서 근친 결혼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동종교배를 하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다양한 숲 속에서 살아가야 그러니까 생태계가 조성돼야 되는데 생태계는 동종교배 속에서는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동종교배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전적 다양성을 만들어 갔을 때만 그 생태계가 건강하게 만들어진다 그래요. 생물학자들도 그러고 그럽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동종교배 하고 있어요. 서울대 법대 나온 애들이 대법관의 90%는 넘을 거야 아마. 미쳤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동종교배 결과가 뭐냐. 인사조직론적 은유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인사조직론에서도 가끔 동종교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다가 해요. 그래서 우리 영국에도 이걸 알잖아. 동종교배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또 아프리카 사람, 또는 중동에 있는 사람, 또는 저 남미 사람 이런 것들을 우리 딸 다니는 그 회사 조직을 보니까 다양성을 그 조직 내에 갖추도록 해요. 그 투자은행에 다니는 데 보니까 다양한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프랑스 사람도 있고 스페인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같이 해. 그러니까 언어가 다 다른데 영어로 다 써긴 써. 그런데 서로 자기가 영어 해놓고 아니 이 영어가 맞는 거냐 하고 자기들끼리 물어봐. 그런데 그러니까 영어가 자기 모국어가 아니니까 다들 그렇게 생태계를 만들어 놓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동종교배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독일 대학에서는 학문적 동종교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까지는 좋아. 박사학위를 받고 그 대학에 남아있지 않고 다른 대학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대학에서 교수 자격 논문까지 쓰는 거는 좋아. 그런데 그 대학에서 교수가 될 수 없어요. 다른 대학에서 청빙을 해야만 그때 비로소 교수직을 얻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 출신이 그 대학 교수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대학으로 청빙을 받아서 가야 돼요. 그 대학에서는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대학에 갔다가 이 대학에 오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고 드물게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옵니다. 그 대학으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봐. 서울대학교 출신이야. 대부분 다. 이게 뭐야 다. 동종교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문 수준이 저렇게 낮은 수준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의 질적 수준이 확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종교배는 무서운 거예요. 똑같은 놈들끼리 모여서 뭐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렇지 않다. 그것이 인사조직론의 결론입니다. 반드시 싸워요. 그래서 동종교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근데 동종교배가 좋다고 생각하잖아. 다 윤석열 같은 놈만 데려다 놓고선 뭐 했어. 그래서 뭐가 됐어.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재명이 그걸 알기 때문에 다양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자기를 희화화하고 자기를 욕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유능하면 갖다 쓰겠다는 입장이잖아 지금. 그럼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야. 다양성. 자기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면 언제라도 갖다 쓰겠다는 거 아니야. 놀라운 발상이죠. 그래서 동종교배한 경우 획일성과 폐쇄성 때문에 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 둔감해요. 우리가 지금 외부 환경에 둔감한 것은 모피아 애들이 바로 세계가 지금 크립토 전쟁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야. 지금 금융위원장이나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다 똑같습니다. 내가 정무위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면서 아, 얘네들이 동종교배 속에 있는 애들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몰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죠? 이재명만 어떻게 잘 모시면 자기가 다음번에 공천받고 다음번에 또 다시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태반이라고. 지금도 그래. 인간이 어떻게 바뀌냐? 조직 인간, 오가니제이션 맨이라고 그래. 그걸 오가니제이션 파이트라는 저자가 쓴 오가니제이션 맨이라는 걸 보면 바로 그것이 조직 인간인데, 조직 인간은 그 조직 내에 들어가 있는 가치와 의례와 그 추구하는 바를 그 조직 속에서 배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조직 인간이 돼. 그게 뭐야? 사람이야? 괴물이지. 그리고 괴물같이 돼서 집단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한덕수처럼 되고 최상목처럼 되고 추경호처럼 되는 거야. 집단주의적. 그래서 이 집단주의적 사고가 무서운 게 바로 대구 경북이야. 아무 이유 없어. 그냥 내란 세력을 그냥 지지해. 거기다 표를 주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조직인간화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아무리 진실이 뭐라는 걸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사는 이 동네도 거의 비슷합니다.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집단 속에 들어가면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괴물화 됩니다. 지금 상당히 그 괴물화된 집단, 약 우리 유권자의 한 40%가 그렇게 된 거죠. 이거 빨리 빼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교육시키고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는 거야. 재교육을 시켜서 끊임없이 학습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그 뉴라이트 세력이 어린 아이들서부터 그것을 세뇌시키려고 그렇게 대든 거지. 리박스쿨이 그거예요. 창조적 파괴에 의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적으로 퇴행되고 문명이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습니다. 이 법원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바로 그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문을 봐도 어떤 사람은 진짜 기똥차게 잘 쓰는데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뭐 어쩌고 써요. 내가 예전에 윤석열이 2개월 정직 처분 내렸을 때 그것을 가처분 신청한 것을 내가 그 판사 이름을 잊어봤는데 여자 판사야. 조미연인가? 뭐 하여튼 모르겠는데 그 판사가 쓴
판결문을 보고 도대체 이게 뭐 어쨌다는 거야 도대체. 아무 논리도 없이 그냥 뭐 가처분을 그건 무슨 돌이킬 수 없는 뭐 손실이 있대나 뭐 어때나 이거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사 중에도 바보 같은 놈이죠. 그래서 법원 행정처를 없애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요 대법원장. 요 한국 걸 봐. 한국은 다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을 제청할 수 있고 법관을 인사 전체 3,200명 전체를 자기가 다 인사합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를 지휘해요. 그러니까 뭐야? 법원 행정처는 대법원장의 비서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 거지. 대법원장이 제왕적 위치에 있습니다. 자기가 한번 결정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시켜준 사람, 대법관들을 자기가 다 시켜준 사람 아니야. 이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을 따라했는데 일본보다 더 심하게 따라한 거야. 이걸 다 그냥 전문 용어로 따지면 이걸 다 뽀개버려야 됩니다. 이걸 다 빼앗았고 대법원장도 재판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